오늘은 미국에서 나온 수출 규제 뉴스 때문에 일본이 놀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갈등이 10여일 정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양국의 뉴스가 본격적으로 전세계에 여론화가 되고 있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2019년은 미중 무역 전쟁이 심각하게 진행 중인데 G3라고 불리우는 일본까지 무역 제재에 뛰어들었다는 소식이 퍼져나갔고 그 대상은 한국이라며 본격적으로 방송을 타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특히 삼성, LG,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 대기업을 타겟을 목적으로 수출 규제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에 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송이 나갈 때 단편적으로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를 단행했고 양국이 갈등을 하고 있다는 표면적인 방송이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본 당국을 크게 난감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NN은 한국의 불매 운동에 대해 집중 보도를 하는 방식으로 뉴스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러한 불매 운동이 시작되었느냐고 그 원인을 물은 다음 자연스럽게 과거사를 언급하게 되는 것이죠. 강제징용 대상 문제가 있었다면서 과거의 만행이 다시 한번 CNN 측에서 언급이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결국에는 일본이 한국에 충분한 사죄와 보상을 하지 않은 부분이 한국에서 개인 청구권에 의한 강제징용 판정이 나왔는데 이 부분 때문에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한 것은 전 세계에서도 굉장한 넌센스로 생각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이 들고 일어난 것을 일본이 국가 대 국가 문제로 상대한 것이죠. 실제 일부 일본의 전문 칼럼니스트조차 일본이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해서 세계의 이목이 일본에 주목이 되는데 결국 과거사에 이목이 쏠리게 되면서 일본이 유리한 게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논조의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CNBC는 좀 더 구체적으로 조명을 했는데요. 특히 이번 일본 수출 규제의 원인으로 한일 간의 과거사에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최근 한국 간의 극도의 경색 국면은 60년이 누적된 한국의 분노로 시작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일본이 굉장히 거북해하는 과거사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일본이 한국을 점령한 36년간 한국 여성들이 일본 군대에게 부적절한 노동을 강요받았다며 위안부 문제까지 언급을 했고 이것이 한일 무역 전쟁을 촉발한 원인이라는 논조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누구나 듣기에 문제가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4년 전 아베 면전에서 그릇된 역사인식을 꾸짖은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이 자칫 무역 분쟁 문제를 다루다가 일본의 과거사를 다시 한번 훑어나가는 계기가 되는 양상이 될 수 있고 일본 내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제3국에서 일본에 대한 시선이 달라진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일본에 전혀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빨리 수출 규제를 첩자는 의견이죠.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엔 한국을 수출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며 여전히 부적절한 흐름으로 일관하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번 일본의 무역 규제로 인해 위안부 문제는 물론 강제징용 문제까지 속속들이 전세계에 널리는 알려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요즘 시대의 과거사에 얽매여 외교를 하는 것이 공사구분 못하는 태도라고 보여지는데 이와 더불어 도쿄올림픽의 일본 지도에는 우리의 독도가 버젓이 일본 영토인 걸로 표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까지 보여지고 있지만 이번만큼은 정치 좀 하신다는 분들이 대동단결해서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신라 같은 희망을 어수선하게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여파로 아베 신조 총리는 새해가 되자마자 한국은 조심하지 않으면 마이너스이다 라며 다소 외교적인 결례가 될 수 있는 독설을 하며 여전히 한일 간의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뉴욕에서 날아온 한국 뉴스가 일본의 일부 오입을 굉장히 자극한 모양인데요. 미국의 뉴욕주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지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욕주 의회는 14일에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유관순의 날 제정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올해부터 뉴욕주는 매년 3월 1일을 유관순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게 됩니다. 그동안 뉴욕 한인회는 지속적으로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자며 의회에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에는 뉴욕타임스가 간과된 인물 시리즈를 연재하며 유관순 열사의 생애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일본은 이와 같은 일에 대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해왔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소녀상이 대표적인데요. 샌프란시스코 시장에게 오사카시와의 결연을 끊을 것이라는 등 온갖 협박을 해왔지만 결국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에는 시 규모이지만 뉴욕주는 주로서 규모가 크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내 네티즌들도 이런 모습을 보며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 네티즌은 한간에는 미국이 일본에 더 가깝다고 얘기하지만
미국은 결코 진주만 사건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저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 대해주고 전략적인 관계이지 오히려 한국이 전통적인 우방에 가깝다는 등의 평입니다. 현재 국제정세에서 어떠한 정답은 없을 것입니다만 엄청난 일본 로비력이 큰 소용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결의안은 채택이 되어야 유관순의 날이 지정이 되는 것이지만 민주당의 발의한 의원 4명 중에 3명은 한국계가 아니어서 결코 한국의 입김으로만 발의된 결의안이 아니기에 채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와중에 북한에서는 남한과 좀 더 관계 개선을 해보자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북한을 적대국가로 여기는 일본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상황이 한국과 좋지 않은 형세로 새해를 시작하게 된 거죠. 앞으로 2019년에는 어떤 모습으로 한일 관계가 펼쳐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드래블튜브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보를 끌어내고 있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지 않은가? 아베 총리가 안보를 명분 삼아서 한국의 수출 규제를 실행하고 있는 현재 모습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즉 작년 4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무역확정법 2조 32조에 근거해서 수입선 철강과 알루미늄을 규제했던 것과 이번 미중 무역 전쟁 사이에서 가장 큰 화두였던 화웨이 보이콧을 진행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현재 한국을 향해 진행하고 있는 아베 총리의 수출 규제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모습에 뉴욕타임스는 자국의 무역 중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안보를 이용하는 미국과 러시아의 방식에 동참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지난 G20 정상회담에서 세계 각국 지도자들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가 글로벌 평화와 번영의 핵심이라고 해놓고 불과 이틀 뒤에 한국에게 수출 규제를 진행하면서 본인이 말한 자유무역이라는 핵심에 타격을 입힌 가장 최근의 국가 지도자가 됐다며 아베 총리를 향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출 규제 이유가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의도로 삼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수출 규제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북한 때문은 아니라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다시 한번 한국과의 신뢰 관계가 훼손되었다는 것,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했다고만 말하기만 했죠. 이렇게 지금까지 일본은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개변만 내놓았지 뚜렷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일본의 행태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오랫동안 자리 잡아온 국제적인 무역 규칙을 해치는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국제 규칙은 한번 약화되면 도미노처럼 걷잡을 수 없게 약화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히 과거에는 안보와 무역을 분리하는 모습을 통해 자유무역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에게 공격을 진행하면서 안보와 경제를 뒤섞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진행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치도 그렇고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홍콩 중문대의 한 교수는 이렇게 안보상의 이유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 국제무역체제 전체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즉 한두 나라가 아니라 10개 국가 이상이 뚜렷하지 않은 국가 안보란 이유를 들어 무역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를 진행하면 국제규범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뉴욕타임스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한일 간 충돌은 세계 경제 성장에 압력을 가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에 대해 안보를 이유로 한국의 수출을 제한함으로써 정말로 물을 흐려놓았다고 했으며 일본의 이번 조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국이 일본의 조치에 아예 물러서지 않는다면 일본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며 반문했습니다. 이상 바나바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